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정약용. 살아보니 시간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고 1년이 길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다. 손자가 태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정약용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된다. 세월은 정말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일 하면 되고, 다음 달에 하면 되고, 내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미루기 일수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미루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미루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언젠가는 하겠다며 미뤄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런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의 흐름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바쁘게 일하던 시절에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막상 여유가 생기니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뚜렷한 목표나 일정이 없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의 덧없음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지나간 시간들이다. 더 열심히 살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자주 만날 걸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그때 좀 더 자주 연락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일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후회는 교훈으로 삼되 앞으로의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계속 자책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된다. 시간의 덧없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젊을 때는 하루쯤 대충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 건강한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마음 편한 하루가 모두 선물 같은 시간들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금세 나았는데 이제는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아픈 날이 생기면 건강했던 평범한 하루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실은 큰 축복이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도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육아가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 그때의 소란스럽고 바쁜 시간들이 그리워진다.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금세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 젊을 때는 시간을 정복하려 했다면 이제는 시간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빨리빨리 하던 습관도 점점 느려진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풍성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도 다르게 느껴진다. 젊을 때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 봄꽃이 피는 것도 여름의 무더위도 가을,
단풍도 겨울 눈도 모두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 정성스럽게 시간을 보낸다. 같은 대화라도 더 깊이 들어주고 같은 식사라도 더 천천히 음미한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 세월의 덧없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한다. 사소한 일로 화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줄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건강 관리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시간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시간의 질을 높여준다. 건강한 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인간관계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 보내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 시간을 늘리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초조해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적당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지금 보는 하늘,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시간은 더 이상 빨리 지나가는 적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친구가 된다. 만족을 알면 편안하고 욕심을 내면 괴롭다. 만족을 알면 편안하고 욕심을 내면 괴롭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젊을 때는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욕심이란 무엇인가? 욕심은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런 욕심들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그보다 큰 것을 바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평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지내게 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욕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더욱 분명해진다.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고 그동안 이룬 것들에 감사하며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이 포기하고 체념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사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한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차세다. 젊었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다. 누구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는 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안다. 각자의 삶은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만의 행복이 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보다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훨씬 값지다. 만족을 아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삶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다. 이런 소박한 것들에 만족할 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도 않는다. 현재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아 누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노년이 결코 외롭고 쓸쓸하지 않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학문보다 먼저다.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학문보다 먼저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특별히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건강이 무너지면 정말로 어떤 꿈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가족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건강을 잃으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다. 혼자서 걷기 어려워지고 밥을 제대로 먹기 힘들어지고 잠을 편히 잘 수도 없게 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한번 무너진 건강을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한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한다. 불규칙한 생활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매일 30분 정도 산책하거나 집안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다. 하루 이틀 많이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이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단백질도 적당히 섭취한다. 무엇보다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식사를 마치는 것이 건강에 좋다.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몸의 신호를 잘 듣고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밤에는 충분히 잠을 자고
낮에도 필요하면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것들을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않아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 활동을 하고 자연을 벗삼아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을 받는다. 작은 병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큰 병으로 키우지 않는 지혜다. 또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부른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평생의 건강을 만든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배우기를 멈추면 곧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배우기를 멈추면 곧 어리석음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나이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충분히 살아봤고 경험도 쌓았으니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노화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욱 중요해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이런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배움을 멈추면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기 쉽다. 젊은 세대와 대화가 어려워지고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배움이란 단순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배움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배움이다. 처음 가보는 곳에 여행을 가는 것도 배움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배움이다. 심지어 실수를 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소중한 배움이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진다.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집에서 간편하게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천천히 배워나가면 된다. 배움의 가장 큰 장점은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새로운 부분이 자극받고 활동하게 된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유지에도 좋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어려워 보이던 것을 해냈을 때의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이다. 이런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긴다. 같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다. 서로 도와가며 배우고 경험을 나누고 격려해주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배움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도 되고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의 강의를 들어도 된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 영상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배울 때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하면 된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늘게 되어 있다. 완벽하게 배우려 하지 말고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다.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면 더욱 기억에 오래 남는다. 가르치면서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실수하고 틀리는 것은 당연하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보면 된다.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고 배움의 과정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젊고 생기가 넘친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젊음이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보자. 벗은 거울과 같아 허물을 비춰준다. 벗은 거울과 같아 허물을 비춰준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와닿는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수많은 인연 중에서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좋은 벗이란 무엇인가? 좋은 벗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교만해질 때 겸손하게 해주고 내가 절망할 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벗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도 변화한다. 젊을 때는 함께 놀고 즐기는 관계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 화려한 모임이나 시끄러운 자리보다는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외로움은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이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혼자 남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벗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지만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웃음이 난다. 좋은 벗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벗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정의 기본이다. 또한 벗과의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중요하다. 서로에게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친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용기를 내어 충고해 주어야 한다. 물론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고라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솔직한 관계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다. 나이 든 친구들과의 우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젊을 때와 달리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도 있고 귀가 잘 안 들려서 큰 소리로 말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갖고 대해주어야 한다. 건강한 법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날에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지속된다. 요즘에는 전화나 영상 통화로도 쉽게 연락할 수 있으니 자주 안부를 묻는 것이 좋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진다. 새로운 벗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다. 새로운 친구는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법과의 관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다. 누구는 돈이 더 많고, 누구는 자녀가 더 잘 되고, 누구는 건강이 더 좋다고 비교하면 우정에 금이 간다. 각자의 삶은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다.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더욱 성숙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좋은 벗은 거울과 같다. 내 모습을 비춰보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 많지 않아도 된다. 몇 명의 진정한 벗이 있다면 노후가 따뜻하고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좋은 벗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다.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면 허물이 줄어든다.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면 허물이 줄어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깊이 살펴볼 시간이 생겼다. 이런 성찰이 없는 노년은 정말로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성찰이란 무엇인가? 성찰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혹시 잘못한 일은 없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더 나은 선택은 없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서 성찰은 더욱 깊어진다. 젊을 때는 주로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오늘 하루 중에서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생각해 본다.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고 반성할 부분들도 찾아본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성찰할 때는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면 성찰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한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성찰이다.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후회되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물론 이미 지나간 일들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경험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실패했던 경험들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자산이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도 더 잘 알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무엇을 할 때 기쁜지,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또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할 수 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이 정립되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된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성찰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혹시 상대방에게 섭섭함을 주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하고, 고마운 일이 있었다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런 노력들이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든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성찰에 도움이 된다. 좋은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다. 글로 표현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정리된다.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성찰에 좋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를 걸으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겸손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종교나 명상을 통한 성찰도 의미가 있다. 기도하거나 명상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더 높은 차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영적인 성찰을 통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성찰할 때는 과거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후회만 한다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성찰하는 삶은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다.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겸손은 덕을 지키는 문이다. 겸손은 덕을 지키는 문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젊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했지만 이제는 겸손함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이 들수록 교만해지면 철없는 어른이 되고 겸손할수록 품격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다.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품격이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혜가 쌓인다. 많은 일들을 겪어봤고 세상의 이치도 어느 정도 깨달았다. 이런 경험들이 때로는 자만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싶어지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함정이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온다. 많은 것을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경험이 쌓일수록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지 알게 된다. 이런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다. 자신이 아는 것은 바닷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겸손함이 특히 중요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더 익숙하다. 이들에게 무조건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만의 방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좋은 관계를 만든다. 가족 관계에서도 겸손함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로서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독립적인 개인이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언을 구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부모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배워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한다. 겸손함은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고 젊은 사람에게서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열린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겸손함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준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한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 준다. 자신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겸손함은 말에서도 드러난다. 자랑하는 말, 비교하는 말, 훈계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고 경청한다. 조언을 할 때도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한다. 겸손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과시하지 않는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태도가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낸다. 겸손함과 비굴함은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정중하게 표현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용기 있게 지적할 줄도 안다. 단순히 굽신거리거나 남의 눈치만 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이다. 겸손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런 감사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지만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진다. 나이가 들어서 겸손함을 잃으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들이 피하게 된다. 하지만 겸손한 어른은 누구나 좋아한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이런 어른이 되려면 겸손함을 몸에 익혀야 한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겸손은 덕을 지키는 문이다. 겸손함이 있어야 다른 모든 덕목들도 빛을 발한다. 나이 든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겸손함에서 나온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품격 있는 어른,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사는 이치는 자연에 맡기면 된다. 사는 이치는 자연에 맡기면 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했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분노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담담함이란 무엇인가? 담담함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기쁜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는 평정심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모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마음가짐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도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 이런 상실들 앞에서 분노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태어나면 늙게 되어 있고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고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면 남은 시간마저 불안하고 괴로워진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한다면 더욱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다. 자녀들의 삶도 담담히 바라봐야 한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이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경험해야 할 일들을 경험하도록 놔두어야 한다. 자녀들의 실패나 어려움을 보며 너무 걱정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주어야 한다. 건강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긴다. 이런 변화를 억지로 거부하려 하면 더욱 괴로워진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경제적인 상황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젊을 때만큼 수입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하면 된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안의 길이다. 사회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바뀌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한다. 이런 변화들을 못마땅해 하며 옛날이 좋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담담함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르다. 체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담담함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현실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종교나 철학을 통해 담담함을 기를 수 있다. 인생의 더 큰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작은 삶을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개인의 작은 고민들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담담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은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진다. 이런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인생도 그런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연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고 하찮게 느껴지며 마음이 편안해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담담함을 기르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경험한 것, 만난 사람들, 가진 것들 모든 것에 감사하면 불평불만이 줄어든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좋은 책을 읽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담담함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상처받지 말고 그들도 각자의 사정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사는 이치를 자연에 맡기고 살아야 한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려 하지 말고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담담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지혜다.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